빛으로 여는 세상 47호 오디오북 시작합니다. 오프닝 영웅 변화의 모티브. 지구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지층을 쌓으며 안정적인 자연의 균형과 진화를 만들어 왔다.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환경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 일상적인 것, 당연한 것으로 취급하며 자연의 중요성은 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다. 어릴 적 논밭에서 뛰어다니며 들었던 개구리 소리도, 반짝이는 별 아래 자장가처럼 밀려오던 풀벌레 소리도, 흔하고 당연하게 존재하던 자연의 이 흔적들은 인간이 걸어온 이기적인 개발과 급속한 발전의 뒤에서 볼륨을 낮추고 어둠 속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숫자 0. 우리는 자연의 가치와 중요성을 끊임없이 외면하면서 어쩌면 존재하지 않는 숫자처럼 만들어가는지도 모른다. 기후변화의 결과물들이 우리 삶의 위협으로 돌아온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관심을 깨워 변화의 모티브를 만나는 것이다. 위험으로 치닫는 지구를 지키고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는 것들을 되찾아갈 변화의 출발선을 그리는 것이다. 그린라이트, 그리드와 에너지 안보. 올 초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그 원인과 전황에 관계없이 에너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이후 빠르게 자국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과 연결하는 등 새로운 전력망 구축으로 전쟁 중에 전력 안정화를 이루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쟁이란 상황이 그리드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하는 슈퍼 그리드 구축에는 어떻게 작용하게 될지 생각해 본다. 그리드와 에너지 안보. 더 많은 전력망 연결하려던 유럽의 꿈 깨져. 글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우크라이나의 전력망, 유럽 대륙 전력망과 연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관련하여 지난 3월 16일 유럽연합은 뜻밖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크라이나 그리고 우크라이나 서쪽의 몰도바 두 나라의 전력망을 유럽 대륙 전력망 NSW와 동기화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력망의 동기화가 완료되면서 최소한 전력 부문에서는 EU의 일부가 된 것이다. 전쟁이라는 급박한 상황이 만들어낸 예상치 못한 EU와 우크라이나 관계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2017년부터 러시아로부터의 전력망 분리 및 유럽 대륙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추진해왔다. 그러나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던 동기화 사업은 유럽 대륙 전력망 측이 신규 장비 설치와 테스트 수행 등 1년치 작업을 단 2주 만에 마무리하였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지난 2월 27일 우크라이나가 EU의 이 작업을 긴급하게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구소련에서 독립하였던 우크라이나와 몰도바는 독립 이후 계속 러시아가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전력망의 일부였다. 이로 인해 2014년 이후 러시아와 전력 거래가 없었음에도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전력망 관리 체계에 의존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이를 해소한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결과와 관계없이 일단 전력 부문에서 러시아와의 단절을 이루어냈으며 다시는 러시아와 전력망을 연결하지 않을 것이라 밝히기도 하였다. 유럽 대륙 전력망과의 동기화를 통해 우크라이나는 단기적으로는 전력망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던 석탄 화력 발전소 중 일부의 가동을 중단시켰다. 이로써 전시의 귀중한 연료를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러시아 공격으로 인한 정전 시 유럽으로부터 비상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사회 시스템 유지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 장기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한 잉여 전력을 유럽의 나머지 지역에 수출할 수도 있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유럽에서 가장 큰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로서 국가 전력의 약 55%는 4개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며 나머지는 주로 석탄 화력 발전소가 담당하고 있다. 발트 3국도 러시아 전력망으로부터 분리 준비. 러시아로부터의 전력망 분리는 우크라이나, 몰도바 이외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 발트 3국도 추진하고 있는 현안이다. 발트 3국은 1990년대 초 구소련에서 독립하였고 2004년 EU에 가입하였다. 하지만 전력에서만큼은 계속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다. 러시아와 벨라루스 그리고 발트 3국은 그동안 브렐이라는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었다. 최근까지 발트 3국과 러시아의 긴장 관계는 점차 높아지고 있었지만 가스 및 석유와 달리 전력망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리투아니아 서쪽의 러시아 발트에 함대의 본거지이자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이스칸데르 미사일이 배치된 러시아 역의 영토인 칼리닝그라드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만약 러시아가 발트 3국에 대한 전력 공급을 차단하면 칼리닝그라드까지 정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러시아 최대 도시 중 하나인 상트페르트부르크 역시 하나의 전력망으로 연결되어 있어 러시아가 자국의 막대한 피해를 무릅쓰고 전력망을 차단할 것으로는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기술과 보안 관점에서 불을 분리는 시급하거나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그렇기에 이들 국가에서는 EU 가입 이후 2007년 브렐과 분리하고 유럽 전력망과 동기화하려는 아이디어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구체적으로 추진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을 전후해 러시아가 발트 3국을 브렐에서 제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러시아는 서부 지역의 전력망을 발트 3국과 분리하는 별도의 망 구성을 마쳤으며 칼리닝그라드에 대해서는 전력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가스 화력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였다. 에너지 대기업인 가스프롬과 로스네프트의 배당금 1,000억 루블을 투입해 2020년 말 4개의 가스 화력 발전소를 완공하고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2019년 봄 라트비아에서 정전이 발생한 일이 있는데 그 시점이 에스토니아와 리투아니아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을 연결하는 해저 인터커넥터인 에스트링크 가동이 중지되던 시간과 일치했다. 이로써 러시아의 의도는 더욱 확실한 것으로 보였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브렐 계약 및 절차에 따라 모스크바에 위치한 통제센터에서 그리드의 안정성을 복원하는 데 필요한 예비력을 활성화하도록 지시해야 했지만 통제센터는 정전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다. 리투아니아는 이 사건에 대해 러시아가 발트 3국의 그리드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지 의도적으로 테스트했던 것이라 판단하였다. 다행히 정전 사태는 인접국인 폴란드가 전력 공급을 확대하면서 빠르게 해소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는 발트 3국이 브렐에서의 빠른 분리가 필요함을 새삼스럽게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슈퍼그리드 추진, 국가안보적 측면 더욱 중요. 이 사건을 계기로 발트 3국은 본격적으로 브렐로부터의 분리를 위해 16억 유로 규모의 사업 추진을 결정하였고 유럽연합은 이 가운데 75% 지원을 결정하였다. 현재 계획으로는 2025년까지 브렐로부터 분리를 마무리하고 2026년부터 EU의 전력망과 동기화되는 일정이다. 하지만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이 작업은 더욱 빨라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국가를 연결하면서 상호 의존도를 높여 전쟁 같은 충돌을 예방하고자 했던 유럽의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항상 더 넓어지고 복잡해질 것만 같던 그리드는 정치적 단층선을 따라 뚜렷하게 분리되고 있는 상황이다. 냉전 종식 이후 30년 동안 진행되던 흐름은 이제 역류하기 시작하였다. 우리의 경우 슈퍼그리드의 추진에 있어 고려해야 할 요소가 더욱 많아지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경제적, 기술적 측면에 더해 국가안보라는 측면에서 그리드를 바라보고 관리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동북아 슈퍼그리드.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2011년 손정희 소프트뱅크의 회장이 제안하였다. 이는 몽골의 고비 사막 지대의 대규모 풍력 및 태양광 단지를 조성하여 한국, 일본, 중국, 러시아, 몽골 등 동북아 국가들이 전력망을 공유하자는 프로젝트이다. 몽골, 중국, 러시아는 넓은 영토를 바탕으로 풍부한 청정에너지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들이다. 특히 몽골의 풍력, 태양광 에너지 자원은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연간 전력 수요의 2배가 넘는 막대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슈퍼그리드는 이처럼 아시아 내륙 지역에 집중된 청정에너지 자원을 공동 개발하여 전력망을 공유하고 전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자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최대로 끌어올려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세계적으로는 동북아 슈퍼그리드 외에 북유럽 슈퍼그리드, 남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슈퍼그리드, 남부 아프리카 그리드 등이 추진되고 있다. 캡코타임 안전교육부 안전한 한전 책임지는 안전교육부 글 황지영 우리는 언제나 안전이란 말이 필요 없는 사회를 꿈꾼다. 모든 현장에서 무엇보다 사람과 안전이 우선인 한전을 만들기 위해 발벗고 뛰는 이들이 있다. 교육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가짐을 바꾸고 안전의식을 심어나가겠다는 한전 인재개발원 안전교육부 사람들이 그들이다. 안전에 대한 남다른 생각으로 뭉친 이들 지난 3월 2일에 새롭게 발족한 안전교육부 사무실이 분주하다. 발족 한 달도 채 안 되었지만 오는 5월이면 새로운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진행하던 교육과 함께 안전을 주제로 교육할 콘텐츠와 교환을 만들어야 하는 이들의 마음은 바쁘기만 하다. 인재개발원 안전교육부는 윤재섭 부장과 이현우 차장, 김윤태 차장, 이마리 대리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보유한 안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깊이 알고 있는 안전 전문가들이다. 오래전부터 저는 안전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전기기사와 함께 산업안전기사 자격도 준비해 왔습니다. 윤재섭 부장의 안전에 대한 남다른 생각은 새롭게 꾸려지는 안전교육부의 업무 총괄로 그를 이끌었다. 윤 부장은 안전교육 업무의 장을 맡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분야 5년 이상의 실적도 갖춰 새 조직 최적의 적임자로 발탁되었다. 이현우 차장과 김윤태 차장 역시 산업안전기사 자격증을 갖춘 지 3년 이상 되어 누구보다 안전교육에 적합한 자격을 갖춘 교수요원이다. 오랫동안 한전 경기 지역의 안전관리 책임자로 경험을 쌓은 이마리 대리도 안전교육부의 막내 구성원으로 합류하였다. 책임진다는 각오로 뭉친 이들은 모든 것을 하나하나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열의가 넘친다. 사업소와 본사 등 현장에서 일하며 몸소 겪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히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삶에 녹아들도록 교육하겠다는 다짐이다. 최근 태안화력 작업자 사고와 이천물류센터 화재 발생 등으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쩍 커졌습니다. 이번에 한전이 안전 전문 교육 조직을 신설한 것은 기존의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결정인 셈입니다. 우리 안전교육부는 고용노동부로부터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안전보건교육 인증을 받았고 현재 법정정기교육과 분야별 직무교육을 함께 시행하고 있습니다. 법정 정기교육은 근로자의 신규 채용이나 기존 근로자의 작업 내용이 변경된 경우 등 산업계 종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안전 관련하여 법이 정한 교육이다. 구체적인 사례와 VR 콘텐츠로 흥미로운 안전교육할 것. 안전교육부는 지식의 나열이 아니라 현장의 느낌을 살린 초실감 콘텐츠나 나의 이야기일 수 있는 사례 등의 콘텐츠로 흥미롭게 접근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있다. 직무별 안전교육은 송변전, 배전 등 업무 직무별로 차이점을 반영한 교육이다. 기자재와 공법 현장 특성이 다르기에 직무별 차이를 반영하여 현장 감독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을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이 안전의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것으로 들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물으면 상당히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글보다는 시각, 매체와 실제 사례 위주의 학습이 필요하죠. 단계별 체크 포인트를 제시하고 안전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팁을 주는 게 우리의 임무입니다. 하반기에는 VR 콘텐츠를 제작하여 안전사고 관련 체험 학습으로 구성원에게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불어넣을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안전은 작업의 한 부분, 일의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것의 전제이자 전부일 수 있다. 의무를 채우는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인 새로운 안전교육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강조하고 강요하는 것만으로 확보될 수 없는 안전. 신설 부서지만 삶과 의식의 안전이 스며들어 좋은 삶과 행복한 직장이 가능하도록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게 이들이 생각하는 목표다. 그 목표를 위한 준비가 오늘 더욱 든든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린테크,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 이산화탄소 배출 없는 친환경 발전, 암모니아 발전 기술. 글 이선미.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달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암모니아가 탄소를 배출하지 않으면서 석탄 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무탄소 신전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탄소 중립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떠오르는 한전의 암모니아 발전 기술 개발 현장을 찾았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맞춤형 기술. 화장실에서 나는 톡 쏘는 고약한 냄새, 바로 암모니아이다. 흔히 농작물 비료의 주 원료로 사용되는 암모니아는 고약한 냄새 때문에 환영받지 못했던 물질이지만 이제는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필수제로 떠오르고 있다. 암모니아는 NH3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소를 해도 질소와 물만 배출되는, 즉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큰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수십 년 동안 암모니아를 도입해서 활용해왔기 때문에 인프라 구축이 성숙된 기술로 평가됩니다. 그래서 발전 연료로 활용하기 쉬운 청정 무탄소 연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전전력연구원 발전기술연구소 이종민 연구원이 설명한다. 암모니아는 수소와 비교했을 때도 장점이 많다. 먼저 이송과 저장이 쉽다.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꽤 높은 압력으로 압축하거나 영하 253도가 넘는 저온에서 액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암모니아는 수소보다 훨씬 높은 영하 33도에서 액화시킬 수 있고 저압 압축이 가능해 수소보다 훨씬 적은 통에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어 경제적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혼소 발전. 일반적으로 화석연료를 이용한 전력 생산은 발전 시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킨다. 하지만 암모니아를 석탄과 혼합해 석탄 발전기의 발전 연료로 사용한다면 암모니아를 혼합한 양만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일 수 있게 된다. 이를 암모니아 혼소 발전이라고 부른다. 암모니아 혼소 기술 개발에 가장 적극적인 나라는 바로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2050 탈탄소 사회 실현을 위한 녹색 성장 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발전용 석탄 20%를 암모니아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일본은 석탄, LNG 등 발전 전 분야에서 암모니아 연소 기술에 대한 기초 실증을 완료했으며 2024년까지 1기가와트급 석탄 발전소 혼소 실증을 완료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암모니아 발전을 위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해 포스코와 두산중공업,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이 암모니아 가스터빈을 연구 개발하는 협약을 맺었고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도 자체적으로 암모니아를 연료로 하는 발전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최적의 혼소율 결정하고 혼소 발전 실증 지원 예정. 한전은 지난 2월 발전 5사를 비롯해 두산중공업, 현대중공업 파워시스템 등 국내외 13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암모니아 기반의 무탄소 발전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에 착수했다. 2024년까지 암모니아 혼소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2027년까지 국내 발전소를 대상으로 20% 암모니아 혼소를 실증할 계획이다. 나아가 2050년까지 점차 혼소량을 늘려 암모니아 연료 100%를 사용해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발전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력연구원에서는 암모니아 혼소 시험을 위한 실험실을 구축하였다. 무탄소 미분탄 유동층 보일러 실험실과 무탄소 가스터빈 실험실이다. 미분탄 유동층 보일러 실험실은 석탄을 비롯한 다양한 연료들을 암모니아와 혼소해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 석탄을 밀가루보다 더 가늘게 미분화시켜서 석탄 저장조에 저장하게 됩니다. 이 석탄을 이용해 화염을 만들고 연소 시험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탄소 연료인 암모니아를 석탄을 줄인 만큼 집어넣어 혼소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화염의 안정성과 배출되는 배기가스의 성상을 분석해서 최적의 혼소율을 결정하게 됩니다. 무탄소 가스터빈 실험실은 LNG 등 천연가스와 암모니아를 혼소해 실험하는 공간이다. 현재는 암모니아 혼소를 위해 기존 발전 설비를 개조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고 6월 이후부터 실질적인 실험이 들어갈 예정이다. 또 한전 전력연구원은 2024년까지 암모니아 20% 혼소를 위한 연소기술 등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상용 발전소 4개의 연료 공급 인프라를 구축해 2027년 암모니아 혼소 발전 실증을 지원할 예정이다. 2050년까지 암모니아 100% 사용 기술 개발. 다양한 장점을 지닌 암모니아지만 연소할 경우 질소산화물을 일부 배출하기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석탄과 천연가스에 비해 최소 2배에서 8배에 달하는 가격과 높은 가격 변동성도 활발한 상용화에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다. 또 암모니아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지난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에 22.1TWh 암모니아 발전을 통해서 이루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50년에는 전체 발전 구성 중 13.8에서 21.5%를 수소 또는 암모니아로 발전하도록 전원 믹스를 구성한 것을 안으로 발표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본 전세계 발전량은 2030년에는 140기가와트 그리고 2050년에는 1850기가와트의 발전 용량이 수소와 암모니아를 통해서 이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에 거는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암모니아는 이제 곧 실험실을 넘어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는 거대한 흐름도 바꿔놓을 것이다.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중요한 다리 역할을 하게 될 암모니아.
이 암모니아가 가진 무한한 가능성 속에서 살아갈 깨끗한 환경의 미래 모습을 기대해 본다. 투게더 위드 한전 사회공헌 활동. 자연과의 공존, 철탑 위 황새 보살핀다. 천연기념물 황새 보존 지원 활동. 글 황지영. 철탑 꼭대기에 둥지를 튼 천연기념물 황새. 날개를 활짝 펼친 황새가 유려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철탑 꼭대기 둥지에 내려앉는다. 엄마 황새를 반갑게 맞는 새끼들이 입을 크게 벌려 먹이를 받는다. 이 새봄의 긴 날개를 펼치고 둥지로 돌아오는 황새에게서 상서로움마저 느껴지는 듯하다. 마을에 황새가 날아들었다는데 어떠세요? 취재진의 질문에 마을 어르신은 정말 기쁘고 좋은 일. 이라며 환하게 웃으신다. 저 황새가 둥지를 어렵게 틀었어. 내가 둥지 만드는 것을 다 지켜봤는데 바람이 많이 불어서 힘들어하더라고. 둥지를 망원경으로 살피는 한전 천안전력지사 송전부 이주란 차장 곁에서 어르신이 신난 듯 말을 잇는다. 황새는 몸길이가 1m에 이르고 날개를 편 길이는 66cm 정도 된다. 백로와 비슷해 보이지만 백로보다는 훨씬 크고 다리와 부리가 길어 구분이 쉽다. 우리나라 천연기념물 보호조로 우리나라 외에도 동부시베리아, 일본 등지에 주로 분포하고 있다. 철탑에서 황새가 처음 발견된 때는 지난 2020년 3월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충남 태안 농경지 철탑에서다. 점검을 나섰던 한전 직원이 황새 분비물을 발견하고는 철탑 꼭대기에 튼 황새 둥지를 확인하였다. 이 지역의 둥지를 튼 황새는 주로 충남 예산 황새공원에서 자연으로 방사하여 야생에서 살아가고 있는 황새들이다. 인공 번식으로 태어난 황새는 충남 예산의 인공 둥지탑에서 주로 번식해왔는데 인공이 아닌 송전탑에 둥지를 틀고 알까지 낳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후 충청남도 일대의 철탑은 황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산리의 50m 높이의 철탑에 황새가 둥지를 틀었다. 높은 곳을 좋아하는 황새에게는 높이 솟은 철탑만큼 좋은 보금자리가 없을 터다. 안전한 환경 조성과 체열 관리, 인식표 부착도와 귀한 천연기념물인 황새가 철탑에 튼 둥지를 보면 신기하고 기분이 좋습니다. 황새 가족이 안전하게 철탑 둥지에서 머물다 떠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습니다. 8, 9월쯤 새끼가 커서 둥지를 떠나면 둥지는 자연스럽게 바람에 날려 없어지게 됩니다. 황새와 교감하며 이들의 생활을 세심하게 도와주고 있는 이주란 차장이 철탑 둥지를 바라보며 설명한다. 한전은 황새의 감전사고와 황새 배설물로 인한 송전선로 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류착지 방지장치 등 안전시설물을 철탑에 설치하였다. 이들이 둥지를 튼 철탑을 포함하여 인근 철탑까지 시설물을 설치함으로써 황새가 잘못 앉아 감전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예방조치를 하고 있다. 황새가 안전하게 지내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뿐만 아니라 황새공원과 함께 황새를 보호하는 작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황새의 유전자 분석을 위해서는 체열이 필요하고 황새의 생활을 추적하기 위한 인식표 가락지도 끼워야 한다. 저희는 철탑 위에 둥지에서 새끼 황새를 안전하게 내리고 올리는 일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철탑 둥지에 올라 새끼를 밀폐형 상자에 넣어 데리고 내려오면 황새공원 담당자들이 가락지를 끼우고 체열 등을 하며 건강 상태를 세심하게 살폈습니다. 필요한 작업을 마치면 다시 철탑에 올라 둥지에 조심스럽게 풀어주었지요. 우리 곁에 다시 돌아온 귀한 황새를 보호하는 일에 동참할 수 있어 뿌듯합니다. 올해부터는 추락 방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철탑은 오를 수가 없게 되어 현장 지원 활동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앞으로 인공 둥지탑과 철탑의 추락 방지 장치 설치가 완료되면 빠른 시일 내에 황새가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한전은 앞으로도 송변전 설비 건설,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동식물과 공생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한전의 생물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한 활동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제로뉴스 지구 환경 소식입니다. 1. 바다를 오염시킨 섬유 조각. 세탁할 때마다 미세 플라스틱이 나올 수 있다.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의 일상 곳곳에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입는 옷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나온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다. 이것은 환경보호단체인 오션와이즈의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연구팀은 북극해 70곳과 미국 알래스카 보퍼트의 6곳에서 바닷물 시료를 채취해 분석했다. 그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미세 플라스틱을 발견했고 그중 92.3%가 합성 섬유에서 나온 것임을 밝혀냈다.
연구팀은 세탁기로 합성 섬유를 세탁하는 실험을 통해 옷 하나에서 수백만 개의 섬유가 떨어져 나올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즉, 유럽과 북미의 가정에서 세탁 후 내보내는 물이 바다로 흘러갔고 이 과정에서 미세 플라스틱도 함께 흘러든 것이다.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 플라스틱은 하수 처리 시설로는 쉽게 걸러낼 수도 없다니 합성 섬유 대신 천연 섬유로 만든 옷을 입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5월 20일은 세계 꿀벌의 날. 자연에서 꿀벌이 사라진다면? 꿀벌은 주변 환경에 민감해 생태계의 건강을 보여주는 생물이다. 꿀벌은 꽃가루를 옮기는 수분 활동을 통해 식물들의 번식을 돕는데 이는 인간의 삶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꿀벌의 수분을 통해 생산되는 것이 70% 이상이다. 그런데 2000년대부터 꿀벌의 집단 폐사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개체가 크게 줄어들고 있다. 이에 꿀벌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학자들은 급격한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도시의 전자파 그리고 무분별한 농약 사용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 규명과 해결책 제시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엔은 전 세계의 식량 생산과 생태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꿀벌의 가치를 알리고자 5월 20일을 세계 꿀벌의 날로 지정하고 꿀벌 보호 활동을 펼치고 있다. 3. 달걀을 대신할 식물성 달걀. 달 없이도 달걀을 만들 수 있다. 온실가스는 식량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발생하는데 곡물보다는 육류의 생산 과정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 그렇다고 중요 단백질 공급원인 육류의 소비를 무작정 줄일 순 없다. 달걀은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단백질 공급원 중 하나다. 하지만 달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온실가스가 발생한다. 최근 핀란드에서 달걀을 대체할 식물성 제품이 개발됐다. 달걀인자에는 단백질이 풍부한데 이 중 54%가 오브알부민이다. 핀란드 VTT 기술연구센터와 헬싱키 대학교 공동연구팀은 곰팡이의 하나인 트리코데르마 리세이를 활용해 오브알부민을 추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만든 식물성 달걀, 바이오 알부멘은 닭 없이도 달걀인자와 비슷한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연구팀은 기존 달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30일에서 55%나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4.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 미국 시카고 대중교통 친환경화 추진. 미국 3대 도시이자 중북부 지역 최대 도시인 시카고는 오는 2040년까지 모든 시내버스를 전기차로 전환한다고 발표했다. 시카고는 세계 최대 규모의 교통 인프라를 가진 만큼 대기 오염 문제도 심각해 그동안 해결책 마련에 고심해왔다. 이에 시카고 교통국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지역사회를 위한 쾌적한 인프라를 마련하고자 차징 포워드라는 버스 전기화 로드맵을 만들었다. 시내버스 전체를 전기차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현재 시카고에는 120개 노선에 1900여 대의 시내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모두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대기 오염 개선은 물론 소음과 연료비 절감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시카고 교통국은 우선 산업시설 분포도가 높은 남부와 서부 지역 노선을 중심으로 전기버스를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5. 과일과 채소, 플라스틱 포장 금지. 마트에서 시작하는 프랑스의 친환경 정책. 프랑스는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2040년까지 일회용 플라스틱을 대거 줄이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의 하나로 2022년 1월부터 오렌지, 사과, 오이, 토마토, 당근 등 과일과 채소 30개 품목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했다. 이에 판매점에서는 종이박스나 비닐랩 등으로 포장하고 있으며 포장 없이 진열하는 곳도 있다. 프랑스 정부는 단계적으로 금지 대상 품목을 늘려 2026년까지 모든 과채 품목에 대한 플라스틱 포장을 금지할 계획이다. 2023년 6월 말까지 방울토마토, 강낭콩, 복숭아 등의 2024년 말까지는 상추, 아스파라거스, 버섯, 일부 샐러드와 허브, 체리 등에 적용한다. 2026년 6월 말부터는 라즈베리, 블루베리, 딸기 및 기타 베리류로 확대한다. 스페인을 비롯한 여러 유럽 국가들도 이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고 단계적인 실행을 추진하고 있다. 6. 6월부터 시행되는 일회용 컵 보증 금지. 자원 재활용과 환경을 지키는 착한 불편. 환경부는 커피 전문점
패스트푸드점 등 전국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되는 일회용 컵이 한 해 약 28억 개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이에 지난 4월 1일부터 매장 내 일회용 컵 사용 규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오는 6월 10일부터는 모든 커피 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한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란 일회용 컵에 음료를 구입할 때 컵 보증금이 포함된 금액을 지불하고 컵을 반환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2003년 시행된 바 있으나 불편한 반환 시스템 등으로 회수율이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 일부 업체에서 미반환된 컵 보증금을 판촉비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2008년 잠정 폐지된 바 있다. 14년 만에 부활하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잘 정착된다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이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을 얻게 될 것으로 보인다. 캡코 뉴스 한전 소식입니다. 제9기 캡코 프렌즈 발대식. 한전은 4월 8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에서 제9기 캡코 프렌즈 발대식을 열었다. 캡코 프렌즈는 기존의 전기사랑기자단과 대학생 서포터즈를 하나로 통합한 새로운 이름으로 국민과 더욱 친근하고 편안하게 소통하겠다는 의미를 담아 올해 새롭게 출범하였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소 인원만 현장에 참석해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날 발대식은 캡코 프렌즈 활동 및 선발 현황 소개, 커뮤니케이션 처장의 환영 인사, 위촉식과 기념 촬영, 특강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홍보 콘텐츠 아이디어 발굴 및 제작을 주제로 한 이날 특강은 MBC 놀면 뭐하니, 선을 넘는 녀석들 등 다수의 인기 프로그램 연출에 참여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임주현 PD가 강의를 맡아 캡코 프렌즈로부터 열띤 호응을 받았다. 박창률 한전 커뮤니케이션 처장은 환영 인사를 통해 프렌즈라는 이름처럼 선발된 학생들이 한전의 좋은 친구가 되어 국민에게 전력산업과 탄소 중립, 그리고 한전의 역할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에 선발된 캡코 프렌즈 김혜정 학생은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전의 캡코 프렌즈로 선발되어 기쁘고 한전의 공식 프렌즈라는 자부심을 갖고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60명의 캡코 프렌즈는 올해 12월까지 9개월간 국민을 대상으로 한전의 소식을 보다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는 온 오프라인 소통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지원 활동. 한전은 동해안 산불 발생에 따른 국가적 재난 위기 상황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재난구호금 기부 등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 활동을 적극 전개하였다. 한전은 3월 8일 동해안 산불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전력그룹사와 공동으로 재난구호금 총 10억 원을 기부하였다. 또한 한전 강원본부와 경북본부에서 구매한 총 7,600만 원 상당의 구호물품을 울진, 삼척, 강릉, 동해 지자체의 각 이재민 대피시설에 신속하게 지원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한전은 3월 6일 울진 삼척, 8일에는 강릉동해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전력 공급 특별 지원을 시행하였다. 특별재난지역 피해 주민은 산불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1개월분 전기요금 감면 및 납기 연장, 임시건물 대피시설에 대해 최대 6개월간 전기요금 면제, 임시건물과 멸실 파손 건축물 신축 전기 공급을 위한 시설부담금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한편 한전은 울진 삼척 산불이 발생한 3월 4일 직후 본사의 재난대응 비상상황실을 설치하여 전사 비상근무 체제를 구축하고 5일과 6일 주말에 걸쳐 전국의 한전 직원 750여 명이 산불 현장을 직접 찾아 진화작업 지원과 전력설비 방호에 참여하였다. 경상북도와 가축 분뇨를 이용해 난방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 한전과 경상북도는 4월 15일 경북 청송에서 탄소순환 신재생에너지 자원인 가축 분뇨 기반의 축분 고체 연료를 이용한 난방열 전기 동시생산 기술 개발을 위한 실증 시험 설비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국내에서는 대부분의 가축 분뇨를 퇴액비 처리하고 있으나 살포 지역 감소 및 축산업에 대한 규제 강화로 인해 가축 분뇨 처리를 둘러싼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한전은 가축 분뇨를 에너지화하여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전 국가적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축분 고체 연료를 이용한 난방열 전기 동시생산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실증 설비를 통해 연간 약 4,000톤의 가축 분뇨 처리가 가능하며 농축산 난방용 에너지를 전기에서 바이오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하고자 한다. 한전과 경상북도, 기원테크, 캡코이에스는 2021년 5월부터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해 농축산 난방에너지의 합리적 사용 및 축산 분뇨 친환경 에너지화 기술 개발 목적으로
농업 에너지 전환을 위한 축분 연료 이용 농업 열병합 실증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이다. 한전은 2024년까지 기술 최적화 및 표준화를 완료하고 경상북도는 연간 50만 톤의 축분 연료를 생산하여 62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하고자 한다. 이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농축산 분야 이산화탄소 감축 목표의 6.7%에 해당하며 향후 온실가스 저감을 통한 환경 문제 개선을 위해 실증 완료 후 전국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현대엘리베이터와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 최초 체결. 한전과 현대엘리베이터는 4월 7일 한전이 운영하는 KR2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2021년 6월에 도입된 제3자 간 전력 거래 계약을 최초로 체결하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HD 충주태양광이로 주식회사로부터 현대엘리베이터 충주 공장의 물류센터 등에 20년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을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인가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거래가 개시될 예정이며 현대엘리베이터는 재생에너지 전력 공급량에 대해 RE100 이행 실적과 온실가스 감축 실적을 인정받게 된다. 제3자 간 PPA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합의 내용을 기초로 한전이 발전사업자와 구매 계약을, 전기사용자와 판매 계약을 각각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력을 제3자 간에 거래하는 제도이다. 제3자 간 PPA는 재생에너지 이용 확산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RE100 이행 수단으로 평가되며 재생에너지 전력이 생산되지 않는 시간대나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어 안정적인 전력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재생에너지 전력 거래대금 지급, 발전량과 사용량 계량 등을 한전이 일괄 처리함으로써 참여자들은 보다 편리하게 재생에너지를 거래할 수 있다. 한전은 최초 계약을 계기로 앞으로 더 많은 기업이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선과 관심 기업과의 소통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 확대 운영. 한전은 일반 국민이 한전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을 발굴하여 개선에 참여하는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한전은 4월 15일까지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 공개 모집을 시행하였다. 한전 국민감사관 제도는 일반 국민의 객관적인 시각에서 한전의 전력 서비스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이 있을 경우 이를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제도를 도입해 운영해오고 있다. 올해 제2기 한전 국민감사관은 기존 10명에서 12명으로 인원을 확대하고 사업소 업무 현장 방문 지원과 한전의 경영 현안 제공 등으로 국민감사관의 수용성 높은 과제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의 청렴 시민감사관과 활동 연계를 강화하는 등 운영 능률을 높일 예정이다. 제2기 인원 12명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7명,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5명을 모집하여 구성할 계획이다. 일반 국민은 전력 공급, 전기요금 및 전주 이설 등 국민 접점 서비스와 제도 개선에 참여하고 전기공사 전문회사 소속 임직원은 안전관리, 계약 관련 부패 예방 등에 대한 제도 개선에 참여한다. 선발된 한전 국민감사관은 1년 동안 고객 접점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 방안을 제안하거나 한전과의 계약에 관한 불합리한 제도와 부당한 업무 처리 경험 및 개선 의견 등을 제안하는 활동을 수행한다. UAE 원전 2호기 상업 운전 개시. UAE 원전 사업의 주계약자인 한전과 UAE 원자력공사는 UAE 원전 2호기가 상업 운전을 개시했다고 3월 24일 발표하였다. UAE 원전 2호기는 지난 2013년 4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였고 2021년 3월 연료 장전 및 8월 최초 임계 도달 이후 시운전 시험, 성능 보증 시험 등을 거쳐 3월 24일 상업 운전에 착수하였다. UAE 원전 1호기는 2021년 4월 상업 운전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청정 전력을 공급 중이며 2호기는 1호기에 이어 12개월 내 상업 운전에 성공했다. 이를 통해 한국형 원전의 우수성과 한전의 전문성을 대내외적으로 재차 입증할 수 있었고 제2의 해외 원전 수출의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유수의 국내 기업들이 설계, 제작, 시공, 시운전 및 운영 지원 등 사업 전반에 걸쳐 참여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이끌고 있다. UAE 원전은 국내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영 중인 1400MW급 신형경수로 APR 1400 노형이다. 아랍 지역 내 최초로 운영되는 원자력 발전소로서 향후 60년간 UAE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예정이다. UAE 원전 4개 호기가 모두 가동되면 향후 UAE 전력 수요의 25%를 담당하게 될 것이며
2호기 상업 운전 개시로 UAE 내 무공해 청정 전력의 생산량이 2배로 증가할 예정이며 UAE 정부가 추진 중인 2050 넷제로 탄소 저감 정책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